75 새 조용필에게 찾아온 가장 슬픈 소식. 대한민국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숨을 멈췄다. 가요계의 전설이자 55년 넘는 세월을 오직 노래 하나로 살아온 가수 조용필. 그의 이름은 그 자체로 역사였고 그의 목소리는 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였다. 그러나 그날 음악보다 더 깊고 긴 침묵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는 75세였다. 여전히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쥐고 수천 관객의 환호를 등에 업고 있었다. 그의 작은 체구에서 울려 퍼지던 목소리는 여전히 강인했고 감정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조용필의 가슴속 어딘가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조용필에게 들이닥친 것은 병이었다. 몇 달 전부터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진 그의 일상. 악보 앞에 앉아도 더 이상 멜로디가 흐르지 않았고 목소리를 내뱉는 순간 익숙하던 음이 이질적으로 들렸다. 병원에서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진단명을 꺼냈다. 성대 근육의 퇴화와 중추신경계 이상이 겹쳐진 복합적 증상. 가수에게 있어 목소리를 잃는다는 것은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다. 내가 노래를 못하게 되면 나는 그냥 조용필이 아닌 거야. 그의 주변 사람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세션맨, 매니저, 그리고 팬들 모두 침묵했다. 눈물을 보이는 것을 참으려는 듯 다들 고개를 돌렸지만 그의 두 눈에 맺힌 슬픔만은 외면할 수 없었다. 팬클럽 위대한 탄생의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조용필은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가장 힘든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버텼다. 언론에 단 한마디 해명도 없었고 SNS에 글 한 줄 남기지 않았다. 단지 팬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한 장.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도 제 마음속에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 한강변 작은 연습실. 그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그곳에선 이제 피아노 소리도 멈췄다. 창문에는 아직도 그가 적어놓은 가사 한 구절이 붙어있다. 돌아와요, 그대여. 날 잊지 말아요. 누군가 그 종이를 떼어내려다 그대로 멈추었다. 그 글귀엔 아직 숨결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국내 유명 작곡가들이 헌정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선 조용필 특집이 연일 방송됐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팬들은 묵묵히 기다렸다. 무대가 아닌 병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의 시간을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 울고 있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다. 조용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한국의 시대를 껴안아주는 한편의 시였다. 수많은 가수들이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어린 세대조차도 그의 이름을 알았다. 그런 존재가 지금 노래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한 시대의 침묵이기도 했다. 가왕, 국민가수, 그리고 한 남자 조용필. 그에게 찾아온 이 최악의 일은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음악사 전체가 숨죽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모두는 그를 기다리고 있다. 조용필의 침묵이 전국을 감싸던 그 시기, 많은 이들이 문득 그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기에 그의 침묵조차 이렇게 무겁고도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일까? 사람들은 다시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서 되새기기 시작했다. 그저 오래된 전설이 아닌 한국 음악의 살아있는 심장으로서 그의 존재를 말이다. 그의 이야기는 경기도 화성군 염전마을에서 시작된다. 부유한 집안의 7남매 중 6째로 태어난 조용필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갈망을 보였다. 소금 내음 가득한 마을에서 자라난 소녀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기타 선율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은 연필 대신 기타줄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학창시절 내내 음악에 빠져 지냈다. 하지만 그에겐 넘지 못할 큰 벽이 있었다. 바로 아버지였다. 너는 안 된다. 음악으론 먹고 살 수 없다. 아버지의 단호한 반대. 그건 단순한 꾸중이 아닌 한 집안의 체면과 자존심, 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걸린 싸움이었다. 결국 고3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조용필은 가출을 감행했다. 가족을 등지고 떠나는 그 밤, 그는 기타 하나를 등에 메고 꿈이라는 이름 하나만 품은 채 서울로 향했다. 그리고 1968년, 그의 음악 인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팔군 무대에서 기타리스트 겸 보컬로 활동하며 조용필은 무대의 냉정함과 대중의 잔인함을 동시에 배웠다. 당시 미팔군 무대는 지금의 나이트클럽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곳은 한국 대중음악의 출발점이자 실력 있는 이들이 살아남는 치열한 전장이었다. 조용필은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성장했다. 애트킨즈, 파이브핑거스, 김트리오. 다양한 밴드에서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갔다. 특히 김트리오에서 함께 활동한 최이철과 김대환은 그의 음악적 감각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들과 함께한 음반에서 처음으로 조용필의 목소리가 담기기 시작했다. 그가 부른 님이여, 사랑의 자장가 등은 아직 풋풋하지만 어딘가 진실한 울림이 있었다. 1975년 조용필 인생의 전환점이자 전설의 서막이 올랐다. 바로 돌아와요 부산항해.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니었다. 고국을 그리워하던 제1교포들의 정서를 대변했고 부산에서 시작된 그 멜로디는 전국을 휩쓸었다. 모두가 그를 노래하는 민족의 심장으로 기억하게 된 계기였다. 노래 한 곡이 국민의 감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걸 그는 증명했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다. 1979년 지금의 밴드 위대한 탄생을 결성한 후 1980년 1집 앨범 창밖의 여자를 발표한다. 이 앨범은 100만 장을 판매하며 가요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단지 음반이 팔린 것이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의 중심축이 바뀌었다. 그의 다음 앨범들 단발머리, 비련, 고추잠자리,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그를 가왕으로 만들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늘 한결같았다. 언론과의 거리, 사생활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고집, 그러나 음악에선 누구보다 진심인 태도. 그것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팬들은 그의 진심을 알았고 그 진심에 평생을 바쳤다. 그는 단지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를 노래하는 자였다. 민주화의 바람이 불던 시기, 그는 어떤 정치적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노래는 저항의 숨결을 담았고 그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위로를 얻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조용필은 우리 곁에 있을 때 가장 조용하지만 그의 노래는 세상을 가장 크게 울린다. 세월은 흘렀고 조용필은 75이 되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무대를 밟았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의 음악으로 울고 웃었는지 셀 수조차 없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모든 시간 위에 먹구름처럼 드리워진 병마.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다. 조용필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단지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음악이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위대한 가왕이다. 한 시대를 만들고 또 지켜낸 사람. 병상에 있는 그의 침묵조차 이 나라 음악의 한 소절처럼 소중하다. 조용필이라는 이름은 곧 히트였다. 하지만 그의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해온 사람들은 안다. 그에게 히트곡이라는 말조차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감정의 깊이가 있음을.
특정 대표곡을 꼽는 것조차 무의미할 만큼 그가 발표한 모든 노래들이 시대를 꿰뚫었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단 한 곡도 허투루 만들어지지 않았고 단 한 줄의 가사도 가볍게 쓰이지 않았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 공연은 그의 위대함을 실감케 하는 대표적인 순간이었다. 오직 히트곡으로만 구성된 이틀간의 무대. 그러나 양일 모두 겹치는 곡이 없었다. 다른 가수들이 평생 하나만 건지기도 힘든 메가 히트곡을 그는 셀 수 없이 쏟아낸 것이다. 무대 위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낸 곡이 너무 많아서 다 하려면 며칠을 해야겠더라고요. 그 말에 관객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경외심이 깃들어 있었다. 조용필의 공연은 멘트 없이 노래로만 구성된다. 오로지 음악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가수. 감정으로 연결되고 추억으로 완성되는 공연. 그의 콘서트가 끝난 후 나오는 사람들 입에서 늘 들려오는 말은 같다. 아, 나는 추억 속의 재회를 듣고 싶었는데 오늘은 킬리만자로의 표범 안 했네. 그 정도로 히트곡이 많았다. 다른 가수들이 공연에서 게스트를 부르고 중간중간 이야기를 덧붙이는 이유는 레퍼토리의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조용필은 달랐다. 오직 본인의 노래만으로도 2시간, 3시간이 부족했다. 앙코르까지 꽉꽉 채워도 모자란 그의 곡들. 그것이 바로 가왕이라는 타이틀이 아무에게나 붙지 않는 이유였다. 그가 남긴 수치는 그 자체로 한국 가요사의 기록이다. 1981년 2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TV방송에서 정식으로 순위를 매기던 시대, 그는 무려 78회의 1위를 기록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음악방송, 가요 톱10에서만 남겨진 수치였다. 이 프로그램은 1982년부터 골든컵 제도를 도입해 한 곡이 5주 연속 1위를 하면 더 이상 순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는데도 그는 이 기록을 돌파하며 전설을 남겼다. 그 외에도 MBC의 밤의 히트쇼, 내가 뽑은 인기가요, TBC의 인기 베스트 20 등 아직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수많은 방송들을 고려하면 그의 1위 횟수는 그저 78회가 아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는 그 시대의 모든 음악 차트를 독식하다시피 했고 그 이름이 없었던 주간 차트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수상보다도 관객의 박수, 팬의 눈물, 무대 위의 침묵을 더 소중히 여겼다. 가요 대상을 받을 때도 그는 겸손했고 이 영광은 노래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덕분이라며 무대 뒤에서 늘 고개를 숙였다. 그는 스타가 아니라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 했다. 이토록 많은 히트곡 중에서도 대중들이 가장 크게 기억하는 곡들은 시대별로 조금씩 다르다. 1917년대엔 돌아와요, 부산항해와 단발머리, 1910년대엔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모나리자, 여행을 떠나요가 국민가요로 불렸고 1990년대 이후에도 킬리만자로의 표범, 바람의 노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등은 수많은 드라마와 행사에서 반복 재생되며 새로운 세대에게도 사랑받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감정의 달이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들려주는 노래, 손주가 가사 뜻은 몰라도 멜로디에 맞춰 흥얼거리는 노래. 그런 음악을 만드는 가수는 100년에 한 번 태어난다고들 한다. 그래서 지금 그가 병상에 있다는 사실은 단지 한 사람의 건강 이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슬픔이 되었다. 가왕이 침묵하고 있다는 건 곧 시대가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안다. 그가 다시 일어설 것이란 믿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조용필이기 때문이다. 모든 기록을 넘고 모든 가슴을 울린 단 한 사람. 그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고
그의 이야기 역시 아직 마지막 장을 넘기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조용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노래와 함께 울었고 웃었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첫사랑의 추억이 되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힘든 삶을 견디게 해준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용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함께 걸어온 친구이자 시대를 노래하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병상에 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조용필에게만큼은 시간이 멈춰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받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의 한 곡, 한 가사, 한 음절마다 담긴 진심이 우리를 울렸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의 노래가 함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에게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조용필은 언제나 묵묵히 노래했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떠들썩한 스캔들이 아닌 오직 음악과 진심으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헌신을,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용필을 위해 노래해야 합니다. 그의 노래를 듣고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넘어, 장르를 넘어, 세대를 넘어 사랑받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음악에 바치며 우리 모두에게 꿈과 용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조용필이 외롭지 않도록, 그가 아프지 않도록, 그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찬란히 빛나도록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노래하고 싶다고 말했던 그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며 수없이 고개를 숙였던 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조용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음악, 당신이 남긴 울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용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지금 함께 마음을 모읍시다. 그를 사랑합시다. 그를 존경합시다. 그를 응원합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번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 갑시다. 조용필, 우리 모두의 가왕,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